자, 그만하세요. 자, 기자님들도 이제 우리 시간이 나가라고 있으니까. 그만들어가서 이제 기자회견 시작했습니다. PBS는 나가라. PBS는 나가. 김태우 화이팅! 화이팅! 김태우 화이팅! 김태우 멋지다! 자기 최소 설정 잡은 문재인 네, 김태우 씨 왼쪽에 김기수 변호사가 지금 있고, 네, 그 오른쪽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문재인의 보정선거 왜 보도 안 하냐? 자기 최소 정권 잡은 문재인 사태에 김태우 화이팅! 네네. 지금 이제 곧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사회자석이 아니고 연 시장에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좀 해주세요. 볼륨 좀 볼륨. 김태우 잘생겼다. 예, 저는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 중 한 명으로서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강재훈 변호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공익 제보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리 혐의자로 제보당하고 있는 작품의 사항을 묵과할 수 없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좀 내려주세요. 기자회견 순서는 먼저 김태우 수사관이 공식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그 이후에 기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내용들을 전부 알려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어렵기 때문에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릴 것임을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차후에 다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입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할 텐데요.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문을 작성을 했고 오늘 발표를 할 것입니다. 장내에 계신 우리 기자분들, 그리고 또 일부 시민들도 계시는데요. 가급적이면 김태우 수사관의 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자회견 도중에 연호를 하시거나 좀 소란해지는 일이 생기면 우리 기자회견에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을 성원하신다면 정숙하게 좀 경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취지를 말씀드리면 김태우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대검의 징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1시간 만에, 신청 접수 1시간 30분 만에 기각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개인 비리 차원으로 사실상의 수사 지침을 내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도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부득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견문을 우리 수사관이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일 저는 금일 2018년 12월 14일자 SBS 8시 뉴스를 시작으로 제가 제보하였던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제보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드리고 그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3개 종국 연속으로 근무하면서 친여, 친야를 가리지 않고 비리가 포착되면 집중적으로 첩보를 생산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왔습니다. 눈치를 보며 일을 할 것이면 검찰 수사관을 진작에 그만두었을 것이며 이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관 말직이지만 첩보 생산이라는 은사를 받은 것에 깊이 감사하고 이 일을 사랑하였지만 이 정부에서 저는 친여권 실세들에 대한 감찰 첩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급기야 제가 하지도 아니한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는 이유로 표적 감찰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빌미로 저를 쫓아내기 위하여 불법적인 휴대폰 감찰을 벌였고 제가 동의하지도 아니한 부분에 대한 별건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활용하여 저를 범죄자로 낙인 찍어 언론에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님의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그 다음날 저는 해임 처분되었고 저와 변호인들이 징계 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지만 16페이지에 이르는 소장을 접수한 지 단 1시간 만에 기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는 공익 제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현재까지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총 6가지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초 이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지인사건 조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지인이 수사받는 사건을 조회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대단히 큰 오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수사과에서 실적을 조회하게 된 경위는 제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작성했던 첩보 3건이 2017년 하반기경 특수수사과에 이첩되었는데 2018년 가을 무렵 동 사건들 중 수사가 성공하거나 결론이 나온 것이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제가 쓴 첩보 대상자 2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실적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11월 2일 오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기 전에 저는 저의 직속 상관인 김태곤 검찰 사무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쓴 첩보로 특수수사과에서 혐의자를 구속시켰습니다. 라며 언론 기사 출력물을 보여주니 김태곤 사무관은 특감반 연말 실적을 확인하여 수석님께 보고해야 하니 한번 알아봐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본인의 경우 검찰 사무관 특별 승진의 실적에 크게 도움될 사안이라서 승진을 위해서라도
실적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청 특수수사과 출신 박모 형사에게 제가 부탁하기를 특수수사과 관리반에 특감반 실적 조회하러 갈 것이니 미리 전화 예약을 해달라고 하고 11월 2일 오후에 찾아갔습니다. 관리반장 김모 경감에게 저는 특감반에 실적 조회하러 간다고 말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실수로 제가 점검하러 왔다고 잘못 얘기해가지고 이 말을 전해들은 경찰관들이 기분이 나빠서 저를 엉뚱하게 오해한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 특수수사과 경찰관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대검 감찰본부에서도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하거나 그 회사에 대해서 조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선일보 기자들이 위 경찰관들을 직접 취재한 결과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하거나 그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배포한 자료에 있는 기사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 중 중요사항만 얘기하면은 경찰 측은 김 수사관이 해당 시점에 경찰청을 찾은 건 맞지만 최 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김 수사관이 최 씨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최 씨 조사를 담당한 경찰도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찾은 사실을 몰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하지 아니한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11월 28일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는 KBS 보도로 인하여 20년 공직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청와대는 저에 대한 별건 감찰로 저의 약점을 잡아놓고 검찰에 복귀시켰으나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검찰에 징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별 승진 때문에 검찰에 복귀한 것으로 특감반장과 합의하였고 보안을 서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주 후 11월 28일 KBS 오보가 나오자 청와대는 갑자기 저를 꼬리 자르기 시작하며 범죄자라며 언론에 여러가지 사항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본인의 명예를 지키고 청와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범죄 행각을 공익을 위해 공표하기로 마음먹고 청와대와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